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를 가려고 시도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결정하기는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월달, 4월달부터 5월 초순까지 중순까지 이어졌던 것은 뭐냐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팽배해졌었단 말이죠. 일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 측면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의 변화에 좀 더 촉각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 대표입니다. 2024년도 5월 24일 금요일 현재 시간 15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제 새벽 증시가 썩 무겁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앞으로 장세 어떻게 읽어볼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605포인트, 1.53%가 하락한 39,065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깊숙하게 단 한 큐에 무너졌고요. 계속 이 구간에서부터 설명을 드렸죠. 거래가 떨어져 있었다. 거래가 없으니까 조정을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결국 대기했던 매물들이 터져 나오면서 한순간에 증시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훈풍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만큼 괜찮게 나왔고, 또 결국은 선불 위치에 위치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 전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뚜껑을 열어본 직후에는 엔비디아가 선불선을 유지하고 사수하면서 마감이 됐지만, 증시는 그런 움직임을 오히려 재료 소진으로 받아들이고, 재료 소진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매물화가 작업이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만 포인트를 찍었었던 날이 엊그저께였는데 벌써 고가 대비해서 900포인트가량 조정을 주면서 4만 포인트, 결국 이제 축제가 터진 날 폭죽이 터지고 시장의 변화를 보기 시작했죠. 대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에는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조정받은 만큼 나스닥 지수가 완전히 추세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추세가 좀 덜 꺾인 것은 이제 엔비디아 효과로 주가가 버텼다고 볼 수가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면서 시장 압력을 받았습니다. 역시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연준은 우선적으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그러니까 인상은 안 하겠지만 또 인하도 하지 않는 동결 가능성이 계속 시장을 자극하고 있고,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를 빠르게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있었던 매수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을 지금 불식시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경제지표 쪽이 이번 의사록 공개와 발맞추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해당 연준의 발언에 뒷받침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하락을 쉽게 막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나스닥 또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고가 대비해서 큰 조정을 좀 받고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19,000선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랠리를 보였지만, 개장 직전부터 조정을 받았던 주가는 장 마감까지 급속도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속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어제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종목들이 썩 좋지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워낙 시총이 크고 시장의 호응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종목이 8%, 어제 장중에는 거의 10%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외 시총 1, 2 종목군들부터 4, 5, 6, 7 종목군들까지
싸그리 무너지는 모습을 줬기 때문에 주가가 사실은 혼자서 버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엔비디아로 인해서 왜곡된 주가 형성이 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주가를 붙잡아 놨기 때문에 앞서서 나스닥 차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다우지수와 비례했을 때는 조정을 거의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백데이터가 명확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시장은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성 실현에 대한 준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 지표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내구재,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옵니다. 거의 시장에서 자극적으로 보고 있는 대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시장 압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연준 쪽에서 의사록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거의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확고하다 보니까 증시는 아마 그 부분 속에서 아마 호흡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특이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좀 지금 상황이 좀 특이하다. 특이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은 골드, 그다음에 나스닥, 골드, 유가, 나스닥, 항생지수인데 지금 보시면 모든 상품들이 가격이 동일하죠. 물론 이제 진폭의 차이, 하락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 다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 우하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은 위험자산, 골드는 안전자산 이렇게 보통 기준을 하죠. 물론 해외 선물인 골드는 또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골드 자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같은 길을 가지 않죠. 반대의 성격을 갖죠. 반대의 성격으로 길이 갈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동일성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외의 부분들도 시장은 신경을 쓰고 있다. 뭘 신경을 쓰고 있느냐? 단순하게 금리를 빠르게 내린다 안 내린다에 대해서 주식, 위험자산 쪽에서의 움직임은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안전자산 쪽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다. 그러다 보니 금가격이 강한 상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지선들을 붕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맞느냐, 어느 쪽이 더 적중하느냐에 따른 힘겨루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점은 왜 중요하냐면 자산의 이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전자산 쪽에서의 자산 이탈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현상에서 선호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겠지만 매개체가 굉장히 들어올 확률이 크고, 반대로 위험자산 쪽에서의 자산 효과, 이탈 효과가 빠르면 그 대기 자금들이 옮겨갈 포인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와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유가는 이제 감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유가가 떨어지는 것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생산자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산자 단가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열리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동일선상에서 흘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동일선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를 가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결정하기는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월 달, 4월 달부터 5월 초순까지, 중순까지 이어졌던 것은 뭐냐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팽배해졌었단 말이죠. 일순간적으로. 근데 이제 그 측면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의 변화에 좀 더 촉각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굉장히 까다로운 단계에 돼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나스닥의 위치와 다우지수의 위치가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500, 미국 3대 지수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같은 나라에 있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의 성향이 다른 것은 알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지금 나타난 이 계리율이 조금 만만치 않은 계리율이에요. 특히나 이제 다우지수가 어제 좀 덜 밀렸으면 어느 정도 계리율 조율이 가능했을 텐데, 다우지수가 밀린 폭이 너무나 길다 보니까 나스닥과의 이런 키 맞추기를 오늘 아마 치열하게 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덜 빠진 상태고, 그렇다고 하면 다우지수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다우지수가 회복할 때 나스닥 지수도 회복 쪽에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그냥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조금 보수적이다, 방어적인 전략을 선정하는 것이 아직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늘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상승을 합니다. 영원한 주가는 없죠. 주가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친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이 가기 위해서는 눌림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아니면 더 올라가기 위해서도 눌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시장이 흥분됐을 때 그 흥분된 내용에 내가 같이 동참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객관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조금 변동성이 다시 좀 커지는 분위기고요. 변동성이 한동안 좀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든 만큼 여러분들도 현재 구간에서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미국장이 휴장인데 반장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조기 종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장에 힘이 조금 많이 집중될 수 있다. 이 부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월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일을 하는 날,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은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새로운 영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